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존슨앤존스의 백신이 중단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으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 S&P 500은 상승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기분 좋게 빨간불 켰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42% 오름세 보이면서 3,182.3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1,700억 원대, 외국인이 1,0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3,0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 오름세 보이면서 1,014.4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63억 원, 외국인이 236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42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2부에는 종목 상담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강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랑 커플룩인 것 같네요. 네네네, 맞춰 입고 네. 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 좋게 그럼 시장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양시장 얘기하기 전에 미증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S&P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가로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네, 나스닥 지수도 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화면 한번 보시면 네, S&P 지수는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뭐 이게 지금 뭐 조정이 나올 모양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신고점 돌파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고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올라왔던 부분에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인데 뭐 크게 뭐 지수에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좀 약간 쉬는 흐름이고요. 뭐 그 바이든의 어떤 그런 뭐 반도체 어떤 대책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실망하고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크게 뭐 시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나 아니면 그에 따른 뭐 국채 금리의 움직임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 그 J&J의 어떤 그런 그 뭐 부작용이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비해서 한 0.6% 정도 상승했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런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국채 금리 한번 뭐 보여드리면은 네. 국채 금리가 그 물가 지표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하락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은 좀 약간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이제 물가 지표가 올라갔고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도 왜 이제 국채 금리가 뭐 하락했냐? 일단 첫 번째는 국채 금리 이슈가 좀 지나갔다라는 얘기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국채 금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좀 약간 시장보다 좀 너무 앞서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미 먼저 다 이제 가격에 반영됐고 이전에 1.7%를 넘어갔을 때 이미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그 상황들을 조금 잘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좀 이제 파월이 하는 얘기에 조금 더 이제 신뢰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종목들을 봐도 지금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간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네네. 테슬라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8% 넘게 올랐는데 네. 이 부분은 약간 비트코인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맞나요? 네, 오늘 뭐 네. 그 코인베이스 상장도 있고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또 테슬라에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테슬라에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시장에 나중에 뭐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기술주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면 가장 테슬라가 이제 가장 앞장서서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약간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의 약간 삼성전자처럼 약간 기술주에 예전에 애플보다도 훨씬 테슬라가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일단 지수를 좀 추종하고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600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700불, 770불, 780불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테슬라를 가지고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그 뭐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뭐 10,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후 상황들은 뭐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종목 말고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사상 최고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도비라든지 이런 어떤 큰 기술주의 흐름들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가로 지금 뚫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GPU 시장에 되게 강자인데 또 CPU를 진출한다고 해갖고 또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또 급락을 하게 만드는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가 지금 엔비디아가 GPU 외에 또 CPU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전에 지금 계속 좀 약간 폭락을 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좀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그런 흐름들도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좋아 보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는 약간 리스크가 없다, 그냥 악재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악재가 없는 건 좋은 걸까요, 전문가님? 뭐 겉으로는 좋은 거죠. 뭐 악재가 없으니까 이제 좋은 거지만 또 악재가 없는 게 또 악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좀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제 악재가 없다 보면은 또 이제 지수가 슈팅이 나오고 가격이 비싸지면 또 시장에서는 그 가격만큼 또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지수가 또 굉장히 불안하게 갑자기 또 움직일 수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좀 조정을 받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구리 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약해졌어요. 예전에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로 오면서 주가에 계속 부담을 줬었는데 지금 유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달러나 이런 흐름들도 좀 안정세인 모습이고요. 이제 약간 뭐 그 옥수수 가격이 지금 좀 약간 사상 최고가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라서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도 그 옥수수 사료 관련된 주식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좀 에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뭐 먼저 좀 약간 예상해 보고 그 전반적인 흐름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중단이 됐지만 시장에 큰 영향은 안 줬고 또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장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제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위징씨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오늘 밤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보니까 예상 시총이 100조가 되고 또 거래가가 250달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높게 평가가 됐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네, 일단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자체를 조금 약간 무시하는 성향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비트코인 자체를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걸로 이제 ETF나 이런 상품들도 지금 뭐 구성을 하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에 좀 약간 안착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좀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뭐 8천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뭐 1억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게 만약에 1억을 찍고 나서 그 다음 흐름들은 또 이제 굉장히 또 급등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코인베이스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비트코인 ETF 상품이 만들어지면 뭐 편입을 1순위로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대감은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에 뭐 이제 막 10% 20%씩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코인베이스의 흐름도 지금 당장 상장했을 때의 흐름은 좀 기대감에 좋을 수 있지만 신규 상장주의 그런 어떤 특성상 이제 초반에 좀 올라가고 또 계속적으로 또 조정을 받으면 또 그게 굉장히 또 무섭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조금 접근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의 평소 그런 성향대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또 비트코인 하도 많이 거래를 하시니까 전문가님 의견이 좀 바뀌셨을까 하고 궁금했거든요. 여전히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상품이 다 이제 그 가격이 현재 가격이 이제 투자를 할 때 현재 가격이 적절하냐, 투자를 할 만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무섭지 않나.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이제 좀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등락을 하는 어떤 그런 게임인데 그런 투기 자산이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어떤 화폐나 이런 부분에 그런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베이스 오늘 밤에 나스닥이 상장하는데요. 오늘 밤 추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이슈가 또 있죠. 파월 의장이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또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는데요. 파월 입장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은 지금 파월 의장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감을 갖고 있고 예전에 국채금리 막 흔들릴 때는 파월이 어떤 부분의 얘기를 이제 뭐 하거나 할 때 계속 뭐 주가가 되게 불안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은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의 입장은 그냥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회복이 여전히 이제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은 뭐 부양책을 걷어들일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들이 이제 예전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 그 연준이 하는 어떤 그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우려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연준이 시장의 어떤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해서 미리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표가 지금 현재 뭐 2%가 아니라 한 1.7%, 1.8%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연준에서 그때 가서 조치를 하면 너무 늦을까 봐 그걸 미리 조치를 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말을 듣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부분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시장이 자꾸 그런 부분들을 자꾸 먼저 예상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건데요. 근데 파월이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나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안정감을 주려고 지난번에 발언을 할 때 나는 이제 그 경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않고 지표가 눈앞에 딱 보여질 때 그때 움직이겠다. 그리고 명확히 인플레이션은 2% 이상 그리고 고용률은 뭐 완전 고용 이 부분이 눈으로 확인될 때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장에서는 이제 최소 이번 연도 안에는 어떤 그런 테이퍼링이나 이런 조치, 긴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좀 약간 믿음을 갖게 되면서 주가 상황도 괜찮은 거고 마찬가지 코인이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는 거다 보니까 코인 쪽의 어떤 흐름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연준의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이제 괜찮은 좀 약간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파월이 어떤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뭐 스탠스가 달라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이제 다음 FOMC 회의 때 이제 그 논할 의제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뭐 시장의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높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의 원만한 수준에서 끝날 것 같아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에 뭐 부담을 주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파월의 입장이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언급과 베이지북도 잘 챙겨봐야겠습니다.